네, 깊은 내공입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사회의 원로를 모시고 그야말로 내공 깊이 있는 말씀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역시 아주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오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특임장관, 국민권익위원장도 지내셨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문님 뭐 건강하시고 여전히 뭐 언론 이곳저곳에서 활약도 많이 하시고 네, 좋은 말씀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하여튼 궁금한 건 지금 새 정부 출범한 지 열흘이 딱 됐네요, 오늘로요. 일단 정권 교체가 5년 만에 또 이루어졌습니다. 정권 교체의 의미랄까 이런 걸 평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정권 교체가 이제 5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대개 우리가 이제 10년 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었죠. 10년 주기 설도 10년 있었고요. 주기 네. 또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권도 그 주기설대로 하려면 민주당이 한 번 더 정권을 창출해야 되는 건데 5년 만에 바꿨다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이런 것이 또 뭐 공정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너무 심화되니까 막 5년 돼서 한번 좀 이 정치 사회 전반을 좀 한번 털고 새로운 분위기로 한번 나라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난 것을 한번 털고 다시 시작해 보자, 막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열망이 더 컸던 거죠. 정권 교체 한쪽보다 그게 뭐 비록 0.7% 차이든 어떻든 간에요. 표차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시대적 분위기는 이번 기회에 한번 바꾸지 않는 분위기가 더 많았다고 봐야죠. 선거 과정에서 그 지금 여당이 된 윤석열 후보와 또 야당의 이재명 후보의 표차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열망은 더 컸던 것 같고요. 아이고 고문님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답니다. 잘한 겁니다. 이건 잘한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민주당이 상당히 어른스럽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자격 여부를 떠나서 꼭 총리로 적격하냐 적격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총리도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출범을 시켜주겠다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상당히 잘한 결정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야당 입장을 생각해 보면 헌법상 국무총리 임명 동의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강요들은 사실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그만이고 그러면서 야당이 격렬하게 반대하던 분들이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임명 강행을 했고 또 대통령실 비서진도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야당이 유일하게 힘을 쓰거나 칼을 쓸 수 있다면 이 대목인데 칼을 써보지 않고 칼집에 그냥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런 의미보다가 야당이 좀 비록 여당이 소통에 대해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원래 제대로 이게 전국을 풀어가려면 그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난 다음에 그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처리되고 난 다음에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그게 맞는데 국무총리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요. 현재 헌법 정신은 국무총리 제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권의 국무총리가 제청한다는 이야기지. 김부겸 총리 얘기는 지난 아니었죠. 총리가 아니라 총리니까 김부겸 총리가 제청해도 된다는 거는 헌법 정신하고는 안 맞죠. 새 정부의 국무총리가 새 정부의 장관을 추천하는 게 맞죠. 그렇게 본다면 한덕수 총리 인준 여부가 국회에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그게 훨씬 모양이 좋고 또 야당과 관계도 부드러울 텐데 대통령이 한동수 총리 인준 전에 장관을 임명한 거는 야당으로 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더 큰 그 대의에 네. 야당이 따른 거니까 야당으로서는 잘한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대의라는 건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니 그렇습니다. 예. 그 윤석열 정부가 하여튼 일단 시작은 잘할 수 예.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거다. 이를테면 대승적 차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또 여당이 다소 소통에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야당이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야당이 제대로 잡아가면 여당도 또 제대로 따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그 인준을 가결을 하기로 한 거는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선거도 아무래도 의식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또 민주당 지지도가 급락하지 않습니까? 네네.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권 초부터 발목 잡는다는 인상을 주고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 마치 대선에 이긴 정당처럼 네. 여당을 갖고 놀려고 한다 대선 하는 그런 불복 플레임 뭐 이런 거군요. 예, 그런 네.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주당의 결정은 일단은 뭐 잘한 결정인데 이런 정신이 그 앞으로 여야 간에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부결을 해야 된다라는 뭐 의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는데 어제부터인가 이재명 또 송영길 예. 이제 후보죠. 뭐 재보선에 나가고 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분들부터 약간 운을 띄우는 느낌 같은 게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선거를 해야 되니까 네. 선거는 현장이잖아요. 네, 현실이죠. 현장에 나가보면 네. 현장에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왜 발목 잡게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여론들이 아마 많았겠지요. 네. 총리는 인준해주고 해라 이런 여론은 많았겠죠. 그러니까 선거 당사자들인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는 인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고모님도 국회의원 지역구로 하셨잖아요. 예. 은평이셨죠. 그렇습니다. 예. 은평이 원래 사실은 지금 구도로 보면 약간 야당이 유리한 뭐 이런 지역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유리한 구조죠. 많이 되는. 예. 그런데 민주당이 아닌 정당에서 제가 처음 됐죠. 네, 처음 되고 예. 또 계속 하셨는데. 처음 돼서 5선까지 했죠. 예. 정치 신인들은 이런 대목이 궁금할 것 같은데 비결이 뭔지. 네. 비결이 뭐 지역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 이를테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네. 국회에 일하는 시간 이외에는 전 지역에 갑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 있는 시간보다 지역에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았고 지역도 그냥 건성건소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로 골목골목 거의 매일 아침에 못 가면 저녁에 가고 저녁에 못 가면 아침에 갈 정도로 네. 자전거를 한 바퀴 돌면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접근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저 멀리 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네에서 그렇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뭐 뭐 그냥 동네 아저씨죠. 네, 예. 아, 이 의원 뭐 이거 어떻게 뭐 이런 얘기도 그럼 무시로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수시로 하죠. 유권자들이. 네. 뭐 술 한잔 먹고 가 그러고 뭐 이렇게 네.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은 뭐 국회의원이라고 존대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이재호 뭐 이 의원 네, 이리 네. 와봐 뭐 네, 네. 이거 좀 해줘 뭐 이런 네. 식이니까 그것이 이제 초선부터 그것이 굳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은평구에서는 뭐 이재호를 선택한 것이 네. 거의 뭐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죠. 네, 전체 선거 구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 또 후보자가 지역에서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또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의 관건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역 후보자는 꼭 선거를 의식하기보다가 네. 자기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겠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지역구 출신은. 그러니까 그 자기 지역구에 있는 전봇대 하나, 돌멩이 하나에도 애정을 느껴야 됩니다. 네. 진심으로. 네. 자기 영혼을 다해도 지역의 애정을 느껴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통하는 거지. 그냥 선거의 표만 의식해서 건성건소로 다니면 주민들이 금방 알죠.